저는 이 비밀을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고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제약 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약봉지는 날마다 두꺼워지는데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보았습니다. 병원 창가에 조용히 앉아 깊게 팬 주름으로 병원비를 걱정하며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막막해하는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가족은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팔아단지 희미한 희망에 불씨라도 지키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치고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고뇌했습니다. 왜 평생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간단한 비결을 알아서는 안 되는 걸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거의 모든 부엌에 있는 아주 익숙한 재료 하나로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가격은 불과 몇백 원. 하지만 그 효과는 여러분의 두꺼운 처방전 묶음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룻밤에 소변 때문에 대여섯 번씩 일어나야 했고 피로에 몸을 떨었으며 계단 하나 오르기도 벅찼던 분이셨습니다. 아침마다 한숨을 내쉬며 지친 눈빛으로 앉아 계셨고 두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직접 차를 끓여 신문을 읽으며 어머니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더 이상 숨이 차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잠을 설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약을 하나 더 삼킬 때마다 곁에 있는 늙은 아내의 눈에 서려 있던 그 상습적인 걱정도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생강차 한 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정도로 간단한 비법입니다. 의사의 처방전도 수백만 원의 돈도 입원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환자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치게 만드는 비싸고 긴 치료 과정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저는 많은 노인 환자들이 단 하나의 습관 아침마다 올바른 방법으로 생강차를 마시는 것만으로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을 더 잘 자고 야간요가 사라지고 손발 부기가 가라앉고 몸이 따뜻해지며 정신이 다시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고뇌는 그들이 더 건강해질 수 없다는 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서 시작되는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든 것을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숨김없이, 복잡하지 않게. 광고도 아니고 누구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몸은 우리가 그것을 돕는 방법을 안다면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차는 바로 그 자가 치유 능력을 깨우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 아버지를 구했던 바로 그 차. 그리고 지금 제가 만나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도록 매일 돕고 있는 차입니다. 지금 당장 저를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소변 때문에 한밤중에 여러 번 깨거나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거나 약을 꾸준히 먹어도 몸이 쇠약해지는 것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구명 튜브가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왜 이 간단한 차 한 잔이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왜 올바른 방법 하나만으로도 몸을 다시 따뜻하게 하고 다시 살아나고 앞으로 더 여러 해를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과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보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영상 하나가 수십 년의 건강하고 평안하며 자유롭고 의존하지 않는
삶을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기적의 생강차 3가지 핵심 재료와 그 이유, 이제 제가 그 생강차의 구체적인 비법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내일 아침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차 잔에는 단 3가지만 들어갑니다. 한국의 어느 부엌에나 있을 정도로 아주 친숙한 것들입니다. 바로 생강, 홍차 그리고 흑설탕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기적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방법, 올바른 양 그리고 올바른 시간에 결합될 때 이 3가지 재료가 우리 몸에 막힌 흐름을 다시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점. 왜 생강일까요? 한의학에서 생강은 생명의 기운이자 몸의 양기를 불어넣는 불꽃으로 여겨집니다. 단순히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혈액순환을 깨워 혈액이 수축된 곳, 예를 들어 신장, 복부, 발과 같은 곳까지 흐르도록 돕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열의학센터가 함께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2가지 주요 활성 성분이 있는데, 이 2 성분 모두 신장 내 미세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을 거르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 만성적인 미세염증을 줄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2점. 그렇다면 홍차는 어떨까요? 영국인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아침마다 홍차를 마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홍차는 신경계를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폴리페놀과 탄닌이라는 2가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심장을 보호하고 신경성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 기능이 약화되는 간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3점. 그리고 흑설탕은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성분이지만 사실은 혈액 속의 온기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흑설탕은 단지 마시기 좋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칼륨, 칼슘과 같은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데, 이 원소들은 혈압, 혈류량 그리고 신장 세포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게 다인가요? 김진수 님의 이야기 제가 설명을 마치자 김진수 님이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의사 선생님, 그냥 차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차지만 정확히 선생님의 몸이 지금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차입니다. 4주. 그가 제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밤에 소변을 많이 보지 않아요. 개지 않고 6시간을 쭉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예전처럼 발이 시리지 않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얼굴에 혈색이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혈액이 다시 따뜻해졌을 뿐입니다. 신장이 다시 영양을 공급받고 그리고 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장 회복 생강차 끓이는 방법과 마시는 황금 시간, 하지만 차도 약과 같아서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끓이고 제대로 마셔서 신장을 위한 온전한 이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집에서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을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된 신장 회복 생강차를 끓이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점. 준비 재료: 신선한 생강 3조각, 작고 섬유질이 많은 묵은 생강을 고르는 것이 좋을 텐데 오래될수록 정류 성분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끓일 때 활성 성분이 잘 우러나오도록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생강을 너무 두껍게 썰지 마시고 얇은 조각 3개면 충분합니다. 홍차 1취, 즉 작은 차 숟가락으로 반 스푼 또는 티백 하나 정도입니다. 홍차는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손발이 차고 잠을 잘 못 자며 야간요가 있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흑설탕 5쥐, 작은 차 숟가락 하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자연산 흑설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단맛이 나고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심장과 신장에 좋으며 백설탕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도 않습니다. 깨끗한 물 250ml, 즉 일반적인 물컵으로 한 컵 정도입니다. 2점. 끓이는
방법 찬물에 생강 3조각을 넣고 불에 올립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여 생강의 정유 성분이 모두 우러나오도록 3분에서 5분간 은근히 끓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시간을 따뜻한 기운을 활성화하는 시간이라고 부르며 몸이 더 쉽게 흡수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그 후 홍차와 흑설탕을 넣습니다.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준 다음 불을 끕니다. 차를 컵에 따라 마시기 좋은 약 55도에서 70도 정도로 약간 식혀서 마십니다. 주의할 점은 차가 완전히 식었을 때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생강의 활성 성분이 거의 모든 효과를 잃게 됩니다. 3점. 마시는 황금 시간. 제 경험상 이 차를 마시기에 하루 중 2번의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아침 가벼운 식사나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약 15분에서 30분 뒤입니다. 그때는 몸이 시동을 걸기 시작하고 소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혈액 순환도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생강차를 마시면 체온을 높이고 소화 과정을 도우며 동시에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 여과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저녁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에서 60분 전입니다. 이때는 몸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마치 몸속을 데우는 작은 난로와 같습니다. 혈관을 가볍게 확장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하고 더 깊이 잠들고 야간뇨를 줄이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이상 손발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누가 주의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선천적으로 저혈압이 있다면 홍차의 양을 줄이거나 생강과 흑설탕만 사용하십시오. 홍차는 혈압을 약간 낮출 수 있어 피곤하거나 어지러운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 문제가 있다면 식후 최소 20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는 위점막이 안정되어 있어 생강이 자극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따뜻한 뜨겁지 않은 차에 꿀을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넣으면 점막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 외에도 만약 고열이 있거나 심한 설사를 하거나 항온고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생강차 마시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먼저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각자의 몸은 고유한 개체이므로 한 사람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 7일만 시도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몇 가지 간단한 재료와 몇 분의 준비만으로 우리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신장 기능을 돕는 훌륭한 비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싼 약도 매주 병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아침과 저녁에 꾸준하고 성실하게 차 한 잔이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즉시 20살은 젊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믿습니다. 만약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더 깊이 잠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룻밤에 서너 번씩 소변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손발이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가볍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 생강차 한 잔이 매일 여러분의 작은 의식이 되게 하십시오. 단순한 습관이지만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습관입니다. 차 한 잔 잠시의 고요함 그리고 자신의 몸에게 보내는 메시지 나는 나 자신을 돌보고 있다. 만약 아직 망설여진다면 단 7일만 시도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작은 생강차 한 잔씩 그리고 7일 후 여러분의 몸이 직접 대답하게 하십시오. 몸이 따뜻해지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요.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면 저도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차 한 잔과 함께 부드럽지만 꾸준한 회복의 발걸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말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4가지 흔한 실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생강차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야간뇨를 줄이고 신장 기능 회복을 돕는다는 이 점을 들으시면 아마 바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 누구나 다 마시고 누구나 다 건강해졌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희망을 안고 시작합니다. 차를 끓여 몇 번 마셔보고는 포기합니다. 어떤 분은 방법을 잘못 알고 있고 어떤 분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실망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아마 나한테는 안 맞나 봐.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방법이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강차 자체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줄 안다면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간 사람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수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것을 본 4가지 흔한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수들은 단순해 보이는 차 한 잔을 무익하게 심지어 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해로운 실수, 생강차를 식었을 때 마시는 것. 많은 분들이 차를 끓여놓고는 그냥 둡니다. 일하다가 생각났을 때는 차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워서 그대로 마십니다. 어떤 분은 목이 뜨거울까 봐 매운맛이 싫어서 일부러 식혀서 마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생강이 식으면 그 안에 있는 유익한 활성 성분은 거의 효과가 없게 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의 성분은 57도에서 70도의 따뜻한 환경에서만 제대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 온도 이하는 효과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심지어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차가운 생강차가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은퇴한 65세의 한 선생님 최민호 님을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면서도 아무 차이도 모르겠다고 불평하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 그분은 차를 끓여놓고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안내해 드렸습니다. 차가 아직 따뜻할 때 5분에서 7분 이상 두지 말고 바로 드세요. 그러자 단 일주일 만에 그분이 다시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발이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고 잠도 더 깊이 자게 됐어요. 두 번째 실수, 빈속에 차를 마시는 것.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바로 빈속에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생강차가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잠에서 깨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에서 마십니다. 하지만 이는 위를 자극하기 매우 쉬우며 속 쓰림, 불편함, 심지어 가벼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의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았던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생강차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약 15분에서 30분 뒤입니다. 이때는 위가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몸이 새로운 하루를 위해 시동을 거는 시간입니다. 이때 생강차는 마치 난로에 불어넣는 따뜻한 바람과 같아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태우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체온을 높이고 신장 기능을 돕습니다. 세 번째 실수,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 아주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겨우 2, 3일 마셔보고는 아무 변화도 못 느끼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조급함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차갑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불면증에 시달려온 몸이 어떻게 단 며칠 만에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몸은 전등 스위치 같지 않아서 켠다고 바로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겨울의 땅과 같아서 따뜻해지려면 매일 조금씩 꾸준히 햇볕을 쬐어야 합니다. 생강차는 신비의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몸에게 최소한 14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매일 아침과 저녁 꾸준히 중단 없이 마셔보십시오. 여러분이 더 꾸준할수록 결과는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실수, 생강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어떤 분은
빨리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한 번 끓일 때마다 생강을 7, 8조각씩 넣습니다. 저는 그런 72세의 한 어르신 강석봉 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5일 동안 진한 생강차를 마신 후 그분은 심장이 빨리 뛰고 몸에 열이 나며 혈압이 약간 오르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은 약재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보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됩니다. 적절한 생강의 양은 얇은 조각으로 약 3개 즉 한 번 끓일 때마다 2, 3G 정도입니다. 또한 차를 너무 진하게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치 맛있는 식사와 같습니다. 많은 반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조리법만 있으면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만든 생강차 한 잔을 따뜻할 때 아침 식사 후에 적당한 양으로 마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매일 조금씩 따뜻해지도록 돕는 친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전에 시도해 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마셨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이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적절한 양, 적절한 시간에 마시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단지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삶의 선언입니다. 작지만 큰 힘을 가진 행동으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혈액순환을 회복하고 수면을 개선하며 신장을 돕고 몸을 안에서부터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큰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 작은 일 하나를 올바르게 실천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꾸준히 노력할 때 몸은 응답할 것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내일 아침에 차 잔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장, 즉 노년의 건강하고 굳건하며 자립적인 삶의 장의 시작입니다. 실천으로 증명된 회복 사례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실수들을 피하게 되면 생강차는 비로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았던 분들이 매일 마시는 차 한 잔의 따뜻함만으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점 박영택님 70세 목수 다시 깨어난 몸. 저는 경기도에서 목수였던 70세의 박영택님의 사례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은퇴 후 그는 몸이 말 그대로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발이 차갑고등 부위는 항상 으슬으슬했으며 피곤하고 쉽게 짜증을 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신장여과 기능이 약간 감소했고 혈압이 불규칙하게 변동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온갖 종류의 신장 보조제를 사용해 봤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이 제가 10년 넘게 공유해온 바로 그 흑설탕 생강차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험 삼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2주 후 그는 제게 전화해서 떨리면서도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6시간 동안 쭉 잤어요. 전에는 이 시간마다 깼었는데 그리고 이제 등이 춥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혈액 검사 결과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저를 가장 기쁘게 한 것은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제 몸이 다시 깨어난 것 같아요. 2점 김미자 님 67세 사라진 불면증과 부기. 그리고 그는 유일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67세의 김미자 님은 10년 이상 만성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발목 부위가 항상 가볍게 부어 있었고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올바른 생강차 복용법을 적용하고 허리 아래 마사지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을 병행한 후 단 1개월 만에 그녀의 불면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늙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정말로 살아있다고 느껴져요. 3점 이순나 님 74세의 마음의 온기. 또 다른 사례로 수원에 사는 74세 이순나 님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벼운 신경 안정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고 매일 저녁 딸 이수연님과 전화로 대화하는 것을 병행한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아이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몸과 마음 모두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생강차뿐만 아니라 사랑과 연결, 그리고 사람의 온기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들 중 누구도 비싼 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작은 것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바로 몸을 더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단지 차 한 잔으로만이 아니라 부드럽고 규칙적이며 사랑이 가득한 생활 방식으로 말입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신장 저하의 진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게 나한테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저는 여러분을 대신해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규칙적으로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차를 마시는 습관을 유지한다면 신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 수면 그리고 미소까지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몸이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혈액이 순환하고 잠을 잘 자고 피부가 밝아집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장이 약해진 채로 살아가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에 나올 사실은 아마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항상 안일함보다 낫다는 것을. 60세 이상 5명 중 최소 1명은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위험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은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평소처럼 먹고 시장에 가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몸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했을 때는 신장이 이미 완전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 후입니다. 심부전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장마비처럼 또는 혈압이 올라 어지럽게 만드는 것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룻바닥 아래에서 조금씩 새는 물처럼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느 날 바닥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저는 그런 노인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처음 듣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증상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피로감, 야간요, 칙칙한 피부색, 식욕 부진, 건망증, 손발 냉증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한 72세 할머니 김선자 님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늙으면 밤에 소변도 자주 보고 밥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잖아요, 의사 선생님. 하지만 사구체 여과율 수치를 확인한 후 저는 할머니의 신장 기능이 5%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수준은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불과 몇 년 안에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할머니에게는 심각한 기저질환도 당뇨도 고혈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을 아주 적게 마셔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그리고 속이 시원하다면서 항상 얼음물만 마셨죠. 음식도 좀 짜게 먹는 편인데 어릴 때부터 입맛이 그래서요. 신장을 약화시키는 3가지 위험한 적, 여러분, 얼음물, 소금, 그리고 스트레스. 이 3가지가 바로 아무도 모르게 매일 신장을 약화시키는 삼총사입니다. 울산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찬물을 마시고 음식을 짜게 먹으며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습관은 60세 이후의 사람들에게서 신장 손상 위험을 최대 180%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즉, 매일 마시는 얼음, 탄산 음료 한 캔, 또는 너무 짠 국물 한 그릇, 또는 TV를 보느라 늦게 자는 하룻밤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 신장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냉기. 여러분이 신장이 얼마나 쉽게 손상될 수 있는지 알게 되셨다면 우리는 이제 매일 조용히 신장을 죽이고 있는 가장 위험한 적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냉기입니다.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혈액이 신장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은 수축합니다. 마치 겨울에 사람들이 얼것을 두려워해 수도 밸브를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이 순환하지 못하고 산소와 영양분이 신장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신장세포는 영양 부족 상태가 되어 기능장애를 일으키고 점차 죽어갑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거나 인삼을 먹어도 몸이 그것을 온전히 흡수할 수 없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은 양기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양기는 몸이 활동하고 조절하며 따뜻하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신장이 차가워지면 신장뿐만 아니라 간, 심장, 폐도 함께 약해집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65세의 김상호 님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냉수 중독이었습니다. 겨울에도 상쾌하다면서 얼음물을 마셨습니다. 그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지만 등과 손발에서 자주 냉기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습관을 유지한 지 불과 3년 만에 그는 부분 혈액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왼쪽 신장이 거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저를 보며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단지 제 몸에 너무 무심하게 살았던 것이 후회될 뿐입니다. 삶을 되돌릴 시간 저는 겁을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 왔다는 것을, 이유 없이 자주 피곤하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등이 차갑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며 식욕이 없고 잠을 깊이 못 잘 때 서둘러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신장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내리막길의 초입에 서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제때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아래에는 투석실주사, 바늘 그리고 기계에 완전히 의존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음식을 싱겁게 먹고 물을 충분히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고 찬물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리고 제가 공유했듯이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여러분이 한 가지 일을 올바르게 할 때마다 몸은 매우 명확한 신호로 여러분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더 깊이 잠들고 야간효가 줄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정신이 상쾌해지는 것.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마치 다시 살아난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 노인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구하기에 너무 늦어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감싸 주십시오. 마음이 따뜻해야 혈액이 따뜻해지고 혈액이 따뜻해야 신장이 살아나며 신장이 살아나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마 이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계실 겁니다. 매일 마셔야 할까? 젊은 사람도 필요할까? 설탕 대신 꿀을 써도 될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자마자 1분도 안 돼요 5가지 질문을 연달아 던지며 눈빛에 깊은 고민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그 궁금증들을 풀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도록 말입니다. 휴일 좀 전은 지금 신장 투석 중인데 이 생강차를 마셔도 될까요? 네. 하지만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계신다는 것은 신장이 이미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홍차의 양을 줄이거나 심지어 홍차를 완전히 빼고 생강과 흑설탕만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차는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투석 환자가 조절해야 하는 소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몇 가벼운 투석 환자분들께 생강을 절반으로 줄이고 홍차를 빼서 가벼운 아침 식사 후에 마시도록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몸이 눈에 띄게 따뜻해지고 정신적으로 덜 무기력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약 투석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만약 마셔도 된다면 기와 같이 조절하십시오. Q2점 홍차가 없는데 녹차로 대신해도 될까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홍차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녹차도 건강에 좋지만 그 약성은 시원하고 신경을 진정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홍차처럼 몸을 데우고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촉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홍차를 구할 수 없다면 계피나 소량의 한국 약초처럼 약간 따뜻한 성질의 다른 차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다면 추운 계절이나 혈액순환이 약할 때의 신장 기능에는 홍차가 최적의 선택입니다. Q3.2 생강차는 1년 내내 마셔도 되나요? 물론 가능하지만 날씨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 몸이 덥거나 땀을 많이 흘린다고 느끼신다면 생강을 한두 조각으로 줄이고 날씨가 선선해지는 저녁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몸의 온기를 유지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매일 아침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야간요 불면증이 있거나 손발이 차갑다고 느끼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Q4점 저는 이제 40대 초반인데 마실 필요가 있을까요? 더욱더 마셔야 합니다. 몸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습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생강차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미 병이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과 신장 기능 저하를 조기에 예방하고 싶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고 잠을 깊이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Q5점 흑설탕이 없는데 꿀을 사용해도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꿀은 흑설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벼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꿀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에 있는 유익한 성분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이 너무 뜨겁지 않고 약간 식었을 때 꿀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정제되지 않은 자연산 흑설탕이 여전히 최고의 선택입니다. 혈액여과 에너지 조절을 돕는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흑설탕이 없다면 매일 순수한 꿀 한 스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나이가 들어도 신장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식습관, 수면, 가벼운 운동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끓여 천천히 마시고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여러분이 그 차를 마실 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되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편안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여기 여러분 곁에서 차 한 잔 숨 한번 회복에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온정균한 건강한 삶을 위한 네 글자의 황금률. 하지만 명심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강차는 불시이지만 그 불시가 오래 타오르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차보다 식사나 규칙적인 수면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가 들어도 신장과 몸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그것을 내 글자의 황금률 즉 온정균환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아침의 생강차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마시며 손발 허리 아래에서부터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건강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회복하는 삶, 즉 매일 천천히
자신을 가꾸고 몸을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글자는 따뜻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뿐만 아니라 항상 춥다고 느끼는데 이는 세월에 따라 몸속의 양기가 쇠했기 때문입니다. 허리 아래와 발이 오랫동안 차가운 상태로 있으면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이 신장으로 쉽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몸속에 생명줄인 혈액의 흐름이 막히면 신장의 여과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 현대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약간만 상승해도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날이 덥더라도 찬물을 마시지 말고 잠잘 때 양말을 신고 매일 저녁 5분간 허리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하여 혈액이 신장까지 소통되도록 하십시오. 다음 글자는 깨끗함입니다. 신장은 몸의 자연 정수기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넣든 신장은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너무 짜게 먹거나 화학 첨가물 MSG, 간장이 많이 된 가공식품을 먹으면 신장은 2배로 일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식단으로 바꾸십시오. 예를 들어 호박죽, 고구마, 부드러운 콩두유 같은 음식은 신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신장이 편안해지고 혈액이 깨끗해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밝아집니다. 세 번째 글자는 균형 규칙입니다. 건강은 오늘 무리하고 내일 포기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작은 일을 반복하는 것에서 옵니다. 차를 꾸준히 마시고 10일 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식사를 제때 하고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하루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물을 마시는 것. 신장은 생체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작동합니다. 매일 시계가 규칙적으로 울리면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이 더 규칙적으로 생활할수록 신장은 더 건강해집니다. 마지막 글자는 완한 느림 평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녀, 집안일, 돈, 건강 문제들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오랜 스트레스가 조용한 신장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이 신장으로 가지 못하며 신장은 산소와 영양분에 굶주리게 됩니다. 매일 10분씩 시간을 내어 천천히 심호흡하고 감사한 일을 하나 생각하고 마음을 나눌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마음이 평온해지면 혈액이 부드럽게 순환합니다. 혈액이 순환하면 신장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신장이 강해지면 여러분은 더 건강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20년 젊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온정균환을 기억하고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을 마신다면 몸은 더 이상 밤에 소변을 많이 보지 않게 되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피부가 밝아지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60대, 70대가 넘어도 신장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는 식사법, 수면법, 가벼운 운동법에 대해 계속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지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끓여 천천히 마시고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되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따뜻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차 한잔 숨 한번 회복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철학, 따뜻한 몸과 평온한 마음. 하지만 신장차 식습관 이야기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과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삶의 철학입니다. 보약 없이도 90세까지 사는 사람들. 그들은 온기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대해 여러 해 동안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떤 보약이나 처방전보다도 더 깊이 믿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따뜻한 몸은 아직 살고 싶어하는 몸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평온한 마음은 매일 아침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지 추운 계절에 옷을 더 껴입거나 두꺼운 양말을 신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가장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매일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여러분이 뜨거운 생강차 한 잔을 끓여 천천히 몇 번 심호흡을 하고 창가에 앉아 정원을 내다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록 몇 분에 불과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이 내면의 장기와 영혼을 모두 양육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시는 75세의 강씨 어르신 강대호 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3주 동안 생강차를 드시고 나서 뭐가 달라지셨나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가슴에 얹고 말했습니다. 속부터 겉까지 다시 데워진 기분이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 가볍게 들리지만 그 뒤에는 완전한 부활이 있었습니다. 동양의 전통의학에서는 온기는 생명의 기운의 근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몸이 올바른 방법으로 따뜻하게 유지될 때 혈관은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신장, 심장, 뇌와 같은 기관들이 원활하게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운을 충분히 공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몸이 오랫동안 차가운 상태로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신장은 영양 부족 상태가 되어 쇠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몸을 등잔불에 비유하곤 합니다. 등불이 밝게 타오르려면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항상 병원이나 약국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뜻한 밥 한 그릇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하는 손길 진심 어린 안부 인사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차 한 잔에서 옵니다. 또는 우리 몸은 강과도 같습니다. 흐름이 원활해야 물이 깨끗해집니다. 혈액이 고르게 흘러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매서운 바람 한 번, 분노 한 번, 잠 못 이루는 밤 한 번 모두가 그 흐름을 막는 돌멩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지 피부의 일이 아닙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혈관 속에서 그리고 영혼 속에서도 온기가 고르게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체에서 온도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할 때 살갗뿐만 아니라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한국의 권위 있는 의학 연구들은 체온이 단 1도만 상승해도 혈액순환이 2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혈액이야말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영양분, 산소, 그리고 생명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혈액이 잘 흐르면 신장이 따뜻해지고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며 뇌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깊이 잠들고 소화가 더 잘 되며 발걸음도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항상 몸이 따뜻해야 마음이 평온하고 마음이 평온해야 건강이 싹튼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저는 병으로 인한 피로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고 잠들기 전에 양말을 신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할머니, 최영숙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천천히 살아요. 그리고 제 몸은 그것에 감사하고 있죠. 그들은 더 이상 경쟁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일에 대해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단지 차 한 잔을 끓이고 창문을 열고 조용히 새 소리를 들으며 피어오르는 은은한 차 향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해. 오늘 나는 정말로 살아있다고 느껴. 저는 3기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아야 했던 목수 박영택님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저에게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든 한마디를 했습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단지 짐이 되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하지만 생활 방식을 바꾸고 매일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고 심호흡을 연습하고 제 시간에 휴식을 취한 후 그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그는 다시 기둥이 되었습니다. 손수 손주 박준호 군을 위해 의자를 만들고 매주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사는 작은 동네 전체에 영감을 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60대, 70대 또는 80대라면 저는 단 한 가지만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다시 따뜻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이 일어나서 뜨거운 생강차 한 잔을 끓여 깊은 숨을 한번 들이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10년 후에 자기 자신을 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가 목격한 것들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따뜻하게 감싸지도록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삶은 따뜻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자신은 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차 한 잔 숨 한번 회복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약속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가볍게 하고 여러분의 몸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만들었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 중에 형제, 자매 또는 매일 아침 만나는 이웃, 이 야간요 차가운 손발, 피로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임을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그들이 신부전 뇌졸중의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단순히 편안한 잠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건강은 때로는 부드러운 상기 한마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끝내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행동 하나를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댓글창에 여러분 자신만의 작은 약속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생강차를 끓이기 시작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등과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제가 읽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이제 다르게 살기 시작한다. 신장을 위해, 나를 위해. 만약 제가 공유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너무 전문적이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이고 적용 가능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은 단지 저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깨어있는 삶을 선택한다. 주도적인 삶을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건강하게 살겠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완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지 않는 삶,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 약이 매일의 주식이 되지 않는 삶. 오늘 영상 내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들에서는 여러분이 병을 피하는 것을 넘어 매일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 그리고 집안의 작은 손주의 미소, 곁에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하고 하기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정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교육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띱니다. 만약 여러분이 치료약을 복용 중이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는 신장 투석 중이시라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의 의견을 참고하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따뜻하고 평안하며 매일 건강하시기를 기원.